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중요 판결 모음인데요.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많이 내려져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죠? 첫 번째 어떤 판결이요? 대법원이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 이 댓글 조작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댓글 조작을 함께하고 또 고 노회찬 의원 등에게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이 일당들에 대한 유죄도 확정이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은요? 이 킹크랩 등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행위는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서 이 포털 사이트 등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또 대법원은 이 김경수 지사하고 그러면 이걸 공모한 것이냐 이거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가 아니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다라면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재판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거의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댓글 조작이 중대 범죄다. 이 점은 다시 한번 확인된 거지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가 작년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2심 선고가 지난해 12월 예정이었는데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달에 이제 변론이 재개가 된 거고요. 이 재판부는 당시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본 것까지는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밝히면서 이 변론 기한을 연장을 했었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올해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항소심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 다 고려하면 김경수 지사가 임기 대부분을 좀 채울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될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드루킹 아무튼 징역 3년 확정. 또 어떤 판결이 있죠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가 전경련 등을 동원해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일부 무죄 취지로 이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라는 건데요. 이 사건은 2013년 10월 달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후에 박준호 당시 정무수석에게 이 건전 보수단체 육성 방안을 연구해보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이 보수단체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고 이런 요구가 김기춘 전 실장이 물러난 이후에도 이제 계속됐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전경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2개 보수단체에 거의 70억에 가까운 돈을 지원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왜 다시 돌려보냈죠? 일단 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를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다. 이 점은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 다만 전경련이 청와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 화이트리스트 요구를 받아들였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요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담감이나 뭐 압박감 이런 것이 아닌 구체적인 협박 이런 게 존재를 해야 강요죄가 인정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유죄 부분적으로 무죄 아니냐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2심 판단 다시 해라.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 판결은요. 이 이른바 사법농단에 관련한 이제 1심 판결도 오늘 나왔는데요. 이 현직 판사들, 이제 신광열, 조의원, 성창호 부장판사들에게 오늘 이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들이 했다는 행위가 통상적인 사법행정 업무 절차에 포함이 되고 일부 유출된 수사 정보도 국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요? 이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이들이 이른바 이제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가 그 당시에 뭐 재판에 관련해서 판사에게 로비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법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이 영장 심사 등을 통해서 입수한 검찰 수사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의 어떤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법원행정처가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판사들이 이렇게 기밀을 수집한 것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서 이뤄진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세 사람 사이 어떤 공모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에 검찰이 사건 내용을 언론에 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밀로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사법농단 관련 판결 무죄 나온 게 이게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유해영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재판 검토 보고서 유출 파기
혐의에 대해서 이제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현직 판사들에 대한 판결은 임종원 전 차장과 그다음에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 사실과 또 직결되는 혐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까지 내려진 거는 연쇄적으로 또 앞으로 어떤 무죄 취지의 이런 판단들이 내릴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판이 있는데 여기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런 흐름은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임성근 판사. 그렇습니다. 임성근 판사 혐의는 뭐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시아 전 상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기소된 이 사건이 있는데 당시에 판결 요약문을 사전에 이 담당 판사한테 받아서 첨삭 수정한 이후에 다시 이제 보내주는 방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 등으로부터 판사가 비판받는 것을 예방하거나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서 법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게 자신의 주된 업무였다라면서 자신의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내일 이 판결도 주목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2심 판결 있었죠 오늘?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무죄였나요? 그렇습니다.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부정채용에 관련됐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였습니다. 반면 마찬가지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던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왜 염동열 의원은 유죄고 권성동 의원은 무죄죠? 이 두 판결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이 청탁 대상자로 알려진 사람들과의 어떤 관련성 이게 얼마나 증명됐느냐 여기서 이제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는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이 선거를 도와줬다든지 아니면 지역구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뭐 기초 의원이라든지 또는 염동열 의원의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명확한 관계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반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이 청탁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들과의 어떤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청탁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 없다라는 게 법원의 이제 판단입니다. 자,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이재용과 프로포폴입니다. 네, 뭐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죠.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대검찰청은 이제 권익위에 이 같은 의혹이 제보가 됐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는 이제 해당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인 모 씨가 공익신고를 권익위에 하면서 이제 제기가 된 건데요. 이 내용들이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입장이 나왔나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투약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게 삼성의 입장인데요.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니다 이 주장입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등의 어떤 보도 내용은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는 주장도 삼성은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건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